자, 고칼의 제주판 이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요. 요즘 국내 정치권이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뜨겁습니다. 공공의 개발에 끼어든 민간 영역이 이게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가뜩이나 부동산 이슈로 지금 상실감이 큰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제주에서도 이른바 제주판 대장동 의혹이라 이름 붙은 부동산 개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바로 그 대상인데요. 요즘 해당 분야의 이슈를 완전히 주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모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님 모시고 오늘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의원님. 그 집들이도 또 축하드립니다. 이게 집들이도 스튜디오 제주판 아주 예. 그냥 뭐 방음장치니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기가 막히게 지금 만들어 주는 중이신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저 의원님 1년 전에 의원님 의원회관에서 했던 그 인터뷰가 더 저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저희가 그 인터뷰하고 거의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됐는데 어쨌든 요즘 진짜 바쁘신 분이거든요. 이게 요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무슨 자기가 대장동 일타강산이 뭐니 그렇죠.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아마 제주 지역에서는 일타강산은 제주가 아니고 전국적인 일타강산 아마 우리 저 홍명환 도의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좀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섭외하는 사이에 지금 논란이 더 커져 버려서 그러니까요. 예. 지금 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 뭔가 지금 더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앞으로 뻥뻥 나오겠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이 또 팟캐스트 출연하신 김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고카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 우리 고카는 사랑 안 해도 됩니다. 홍명환 도의원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튼 반갑고요. 요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만은 이 와중에 지금 전국적 이슈와 맞물려서 우리 제주 지역에서의 어떤 민간 특례 사업이 이게 특혜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특례 사업이 지금 특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되버렸어요. 잘못되면 그런데 네. 다행인 다행인 것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안 해서 조금 변경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과 우리 의회나 언론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은 아마 이게 수천억의 폭리가 생길 수 있는데 부당한 이런 거를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좀 세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부동산 요즘 저도 이제 자식이 둘인데 앞으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이게 상상도 안 서는데 집은 어떻게 주실 겁니까? 자식들. 지금 도저히 이게 참 걱정인데 좀 더 우리 주거 복지 문제가 조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러한 어떤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는 이러한 거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냐.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게 사실 좀 약간 들어가면은 좀 약간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라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원래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공원 사업으로 원래 공원지구로 추진될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민간이 일부를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일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특례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홍 의원님하고 계속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등봉
오등공원 사업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공원 실효제부터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시공원 실효제,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일정 시간 동안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인데요. 지자체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 미집행 공원이 전국적으로 누적이 되자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 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제를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원을 짓긴 지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부동산 폭등으로 행정이 돈은 없어. 저기 공원 짓지 않고 그냥 풀어버리면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민간 특례 사업이란 겁니다. 지자체가 돈이 없어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대신 조성하도록 하고 그 인센티브로 공원 부지의 30%를 아파트 개발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제주에서는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서 이 같은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참 어떻습니까? 이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죠. 자,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어쨌든 이게 도의회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를 하면서 뭐 이제 거의 사업의 구분 능선은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게 안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안동우 시장이 이 용역진이 안동우 시장한테 좀 사업을 좀 축소를 해야 한다. 요런 건의를 했는데 이거 안 시장이 묵살했다. 요 내용을 시작으로 사실 이번 그 오등봉 공원 그렇죠. 첫 타점을 뽑지 않았습니까? 일단 시작은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번에 그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오등봉공원에 대한 그 토지들을 보상하면은 이게 하나의 공유재산이 되거든요. 공유재산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그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했던 것은 그 환경과 관계된 그런 거에 대한 동의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달았죠. 네네. 그런 부대 조건을 달은 속에서 이제 약간 변경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토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절차를 이제 동의 절차를 하나 남아 있어서 제가 좀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행정감사도 앞두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제주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선은 그 협약서를 요구했습니다. 협약서가 지금 공개가 안 됐거든요. 10달이 됐는데도 협약이 공개 안 돼서 우선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는데 행정과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했어요. 체결을 했는데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사실 이 사업을 감시해야 할 어떤 주체도 이 협약서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협약서를 의원님께서 확보를 하셨습니다. 일단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검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검증한 그 검증 용역 보고서를 달라. 검증 용역 보고서를 달라. 검증 일단 이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 했는데 협약서는 제출이 안 되고 일단 검증 용역 보고서가 우선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검증 용역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그 분량이 상대합니다. 한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그 사실 전문적인 용어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게 부분은 문제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결론은 문제없다라고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 용역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또. 문제는 있는데 A 부분, B 부분, C 부분 문제는 있는데 결론은 문제였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나쁜 먹물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부분 A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랬는데도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고 제가 용역진을 의외로 좀 오셔서 좀 설명 좀 해달라. 걸음 좀 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예, 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예. 저도 뭐 해서 이건 제가 끝난 거고 저 솔직하게 그냥 당신네 나름대로 용역 열심히 했고 이런 문제점도 잘 지적했는데 예, 예. 결론은 뭐 이렇게 된 거는 아마 뭐 그분들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의원님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이 이거 규모가 너무 크고 규모를 좀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익이 이만큼 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142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줄인다는 게 한 700세대 정도로. 원래 이게 어떤 설계냐면은 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한 2,300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주도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분양 수익으로 이 공원을 좀 조성하자. 그래서 2,300억이 비용이 드니까 그럼 2,300억 정도 되는 비용을 아파트를 분양해서 그 이익으로 하자. 그러면은 그게 계산이 좀 우리가 좀 쉽게 하면 좀 머리 빠르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평당 750만 원 원가로 해서 1,630세대를 지어가고 이제 분양을 하는데 얼마에 분양하냐면은 750만 원이면 33평 하면은 한 채당 한 2억 5천 정도 됩니다. 2억 5천 정도. 자, 2억 5천 되는 아파트를 이제 장사를 해서 우리 행정이 같이 해서 팔아서 일단 1,650만 원, 즉 한 채당 5억 5천에 팔겠다. 그렇게 하면 5억 5천에 2억 5천을 빼면은 3억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억의 이익을 한 채당 남으니까 요거를 1,600세대를 팔면은 한 5천억이 남는다. 5천억이 남는데 5천억 남는 게 중에서 2,300억은 공원 조성을 하고 나머지 거는 이렇게 하자. 이게 기본적인 이 설계거든요. 설계. 이 설계자. 이 설계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으로 하면은 돈이 한 2천억에서 3천억이 남아야 되는데 업자가 보고서를 보니까 한 700억이 남는다 그래요. 뭐 세금을 떼고 이렇게 하면 뭐 한 600 얼마 남는다. 그럼 이게 이게 뭐 수학이 아니고 산수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2천억 이상이 남는데 왜 600억, 700억밖에 남지 않은지 이게 숫자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고 이 정도 금액이면 한 600억만 남아도 그럼 공원 조성할 비용 2,300억 플러스 600억이 남는다. 그러면 한 3천억만 남으면은 그런 규모로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5천억을 남기려면은 1,600세대가 필요하고 그럼 3천억 정도만 남기면은 공원 지으려면 그 정도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1,000세대나 한 1,200세대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용역진들도 다 그분들은 저보다 산수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수학을 하면은 아니 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교통도 좀 덜 혼잡하고 지금 막 상하수도도 지금 처리 못해서 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학교 부지도 모자라서 그 학교도 지금 막 이렇게 해서 학교도 지금 지어야 되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조금 저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굳이 많은 세대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공원만 조성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쓰면 되지 왜 안 했냐 하니까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런 내용을 그 시장님께 보고 안 했냐. 그러니까 좀 뜸들이다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이냐. 다시 한번 확실히 보고했냐. 보고했다. 뭐라고 보고했냐. 의원님 얘기했던 말씀 비슷하게 이게 한 1,200세대 정도로 줄여도 가능하다. 충분히 공원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의원님 얘기했던 말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적으면은 이제 그 공원 조성 비용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 근데 저는 한 700세대는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해봤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1,600세대에서
한도층을 줄여갖고 그러면은 이게 17동이가 되니까 한도층을 줄여서 한 1200세대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그렇죠.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게 반영이 안 되냐? 아무튼 자기들은 반영했는데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묵살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행정관 사무관서 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좀 자세히 좀 조사해서 한번 뭐 다른 내용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해서 시장께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서 그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근데 뭐 용역진의 보고를 받은 적은 있긴 있는데 뭐 그런 사업 규모 축소에 대해서 뭐 본인이 지시하거나 묵살한 적은 없다. 처음에 제가 이런 적이 있냐라고 간단히 물어보니까 절대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위증이 처벌까지 받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위증의 처벌까지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또 했죠. 아니 이렇게 해서 했는데 뒤에 잘못하면 이거 위증 처벌 진짜 받고 양심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이제 2번 정도 보고받았다고 얘기해요. 예. 보고받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2차례 받았고 뭐 자꾸 이제 핑계 대면서 옆에 실국장들 정도 좀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세하게 그 수치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로 이제 그렇게 얘기되는데 어쨌거나 보고를 받았고 결론은 그렇게 됐다는 거는 우리 안동구 시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죠. 네. 뭐 어쨌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본인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겁니다. 예, 아무튼 굳이 지금처럼 많은 세대를 고집할 필요도 없이 그 절반 정도면은 충분히 공원 시설까지 짓고도 사업자가 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규모였으나 어찌하여 이게 굉장히 규모가 좀 크게 늘어났던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셀프 검증 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홍 의원님께서 이제 홈런을 치신 게 우선 셀프 감정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랑하십시오. 셀프는 아니다라고 아니지만은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던 그 심사위원이 다시 검증 용역에 참여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단지 자기들은 몰랐다. 제안 심사위원이 몰랐다. 그러니까 처음 용역은 도에서 위원을 선정한 거고 검증 용역을 자기네가 한 거다 보니까 도에서 한 거여서 자기 시에서는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면 도에서 해서 했던 심사위원이 다시 이 검증 용역을 다시 했던 거는 그거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셀프 검증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해진 게 아니냐. 심지어 이거를 관철한 것이지 않냐. A, B, C, D는 문제 있지만은 결론은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관철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좀 청취자분들께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이 계시고 그 시험 문제에 오류가 없는가를 검증하시는 또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두 개의 역할을 한 분이 동시에 하셨다. 본인이 출제도 하고 검증도 했고,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게 큰 어떤 설계를 하신 분이 과연 누굴까? 이게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은 아니었을까? 조물주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꼬리를 계속 무는 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불이 확 붙은 게 뭐냐 하면 협약서 요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도 이제 녹음 전에 이제 의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의원의 신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를 입수하는 게 쉽지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협약서를 왜 처음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나 우리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약서 공개하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실 정부에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한 일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신상이라든지 또는 이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면
어떤 개발 정보가 누설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네. 이제 정보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미 결정이 돼서 협약을 다 했다. 협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업자를 그렇죠. 선정을 한 거거든요. 네. 이제 이미 지정 다 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고 그랬는데 그럼 뭐라고 협약한 건지를 사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시도 예를 들면 뭐 창원시라든지 전국에 뭐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의회에서 동의받기 전에 보고도 다 하고 네. 그러는데 아니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못 냅니다. 제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 처음에는 이제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우리 행정 사무감사를 하러 왔는데 그러면 의원들도 모르면 우리 도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실갱이가 좀 이제 집행부하고 실갱이가 좀 붙었죠. 붙어서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업무 보고라든가 이제 뭐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 같은 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공개를 전제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뭐 좀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못 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업무 협약 및 제휴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 조례에 의하면은 상시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떤 협약을 그렇죠. 하거나 하다못해 MOU를 체결하더라도 MOU 하나를 체결하더라도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경우에는 물론 사후에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달이 지났는데 사전에 이렇게 해서 보고하겠습니다도 아니고 10달이 지났는데도 협약서를 지금 제출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자료 제출 안 하니까 저희 양예식 위원장님하고 뭐 의원님들 모여서 이거 법률 검토 빨리 해라. 그래서 이거 과태료 왜냐하면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태료를 할 수 있다라고요. 저희 검토하니까 그래서 과태료를 의결하려고 막 이제 회의 중에 막 이렇게 의논을 하던 중에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집행부 쪽에 좀 새나간 모양입니다. 그러다 전달이 보니까 됐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저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정해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뭐 일단 자료를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때 자료가 들어와 놓으니까 뭐 질의는 못 하고 그러면 별도로 하겠다 해서 일단 자료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특히 뭐 이제 뭐 다른 행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보면은 행정의 비밀주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필요한 게 되게 많은데 잘 안 주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기자들은 필요한 자료 있고 하면 의원님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도 좀 부탁드리고 하는 거 뭐 그러긴 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까 같은 뭐 사전 개발 정보라든지 또는 개인 신상에 관계된 거가 아니라면은 사실 네네. 모든 거를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맞습니다. 하는 과정은 그렇지만 결정을 했으면은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그건 공개하는 게 투명하고 왜냐하면 떳떳하면은 도리어 자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보도 자료도 내치고 이렇게 협약을 잘 맺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딱 짐작한 게 10달을 동안 공개를 안 한다. 이거는 뭔가 좀 도민들이 알면은 약간 좀 화가 나는 내용이나 아니면 도민들의 어떤 이익보다는 도민의 이익과 사실은 업자 이익이 상충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민의 그 어떤 정서적인 감정을 잘못 건드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는 있겠구나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막상 이제 행정감사가 끝나서 와서 이거 보니까 조금 그 문제들이 한 서너 가지 문제점이 좀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도 있고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도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게 알고 보면 또 짜고 치는 짬짬이가 아니었냐. 업자하고 이 행정이 좀 짜고 치는 이 짬짬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협약서를 받아보니까 엄청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어쨌든 5년 동안 이 관련 내용에 대한 뭐 어떤 금지 조항이라든가 공개 금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실시 계획 인가 시점, 실시 계획 인가 시점을 협약서에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실시 계획 인가 이전에 뭐 이제 이게 뭐 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 그날 허가를 안 주면은 귀책 사유 자체를
행정이 모든 거를 지게 하는. 예, 그러니까 시장이거든. 행정 제주시장.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예, 우리 행정이 모든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요. 저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통 우리가 행정하고 어떤 업자하고 하면은 갑이 보통 행정 아니에요. 뭐 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 좀 이제 규제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갑이 행정인데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갑을이 뒤바뀌었네. 우리 안동훈 시장님이 제가 몸통이다라고 해서 막 공격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제주시장님이 몸통이 아니고 개털이다. 개털.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절대 이건 홍 의원님의 표현이 아닙니다. 네네. 아무튼 뭐 제가 우리 도의원님도 이 개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몸통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큰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조연 배우라고나 할까 같은 거가 아니었나. 주연은 따로 있어. 주연은 따로 있어. 이 영화의 모든 설계자는 따로 있어. 그래서 진짜 책임을 이게 행정진다. 그래서 국토부 표준안을 한번 또 뒤져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협약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도 사실 이제 뭐 불필요한 논란이라든가 어떤 그 과도한 민간 어떤 수익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틀을 만든 게 있죠.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죠. 그걸 보셨더니 어땠습니까? 제주도의 협약안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일단 제시했던 문제점 일단 그 인가일은 1년 이내에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날짜를 못 박는 게 아니고 1년 이내에 하도록 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8월 제주시에서 그 다음날 해명을 했습니다만 8월 11일까지 안 되면은 뭐 무효가 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협약서에 이날까지 딱 해서 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죠. 이 책임을 귀책 사유를 시장이 지도록 돼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 연결된 문제죠. 그렇죠. 뭐 사실 8월 11일까지 안 되면 무효되니까 그 내용은 사실은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법 가이드라인은 1년 동안 돼 있고 또는 뭐 1년이 지나면은 뭐 6개월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인가를 해서 만일 안 됐을 때 책임을 시장에게 돌려버린다는 거는 좀 이게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이 그 시장님이 소신껏 이게 문제점이 있고 이거 계획도 좀 변경하고 줄일 건 좀 줄이고 좀 늘릴 건 늘리고 좀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수익률 뭐 8.9% 수익률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그것도 좀 조정도 하거든요. 수익률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대부분 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어떻게 협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안동훈 시장님이 그렇게 어떤 협상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그분도 삼선 도의원도 하시고 행정도 오래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행정이 사업자와 협상을 해서 충분히 그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약서 자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국토부의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규정들을 집어넣어서 도리어 자기가 자기 발등을 잡는 협약서를 쓸 수 있었는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도민들도 좀 이해가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협약서를 이제 사업자하고 체결을 하면서 8.91%의 그 이상의 수익은 공공수익으로 귀속시키도록 한다. 요 대목 하나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는 협약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 협약서 공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언론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저는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왜 이게 논란이 되게 제주시가 그때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오늘 녹화 시점이 이제 그 20일입니다만은 어제 19일에야 그
제주시장도 아니고 담당 국장님과 국장이. 과장님들이 나와가지고 해명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보시고 또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또 홍 의원님 하셨어요. 어떻게 논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아니, 뭐 우리 뭐 지켜보는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내용이지만은 저는 제가 어저께 또 우리 수관사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한참 하는 중이어서 중간에 어느 기자분이 연락 와갖고 이렇게 해서 그 해명 보도 자료를 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황당하다. 이게 도민들이 잘못하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고 혹해서 뭡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도리어 이거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이 네. 엉뚱한 얘기 한 것 같이 한 거 같아서 저희 명예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안 되겠다 바로 제가 점심 뭐 좀 늦게 먹는 하더라도 해서 바로 가서 제가 그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죠. 뭐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시겠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먼 게 뭐 시장이 표준안을 따랐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시점 문제 관련해서도 그다음 또 1,422세대로 줄어든 문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잘못하면은 제주시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아까 한 5천억 정도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1,000억의 또 추가적인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1,422세대로 줄어들면 아까 좀 전에 1,630세대일 때는 5억 5천인데 1,422세대로 줄어들게 되면은 아파트 한 채 얼마 되느냐? 더 가격이 올라가죠. 8천만 원이 올라가죠. 그럼 6억 3천짜리 아파트로 분양하겠다는 거고. 아이고. 그리고 그러한 계획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놔뒀다가 그냥 유야무야해서 그냥 5년을 그냥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 사람도 다 바뀌고 잊어버리고 그러면은 그때 돼서 이제 원가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6억 3천에 다 이렇게 분양하면 우리 제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맞습니다. 얼마나 이제 폭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장하고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좀 약간 방점이 찍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시청의 기자회견은요.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협약서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하겠다라고 제주시청이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이 분양가라든가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어쨌든 검증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제주시가 행정이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좀 그런 생각입니다. 말로는 인정 안 하면서도 내용적으로 인정하고 말로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하고 좀 약간 좀 이상한 시민이네요. 그게 그래서 아니 그냥 좀 행정이 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솔직하고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해버리면은 자 홍명환 의원 이렇게 지켜서 따끔하게 제가 이런 부분 인정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사실 제가 무슨 안동구 시장 괴롭히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이익을 그렇습니다. 잘 하고 부당한 이익이 폭리를 취하지 않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자는 거거든요. 예방하자는 거. 그렇죠. 미리 개선하고. 사실 5년 지난 다음에 원가를 계산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서류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불가능하고 그때 요즘 어느 법인 회사도 6개월이나 분기별로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5년이면은 저 강산이 반번 변하는 변하죠.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이게 또 이미 건축물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나 도시계획도 다 바뀌고 있을 거고 땅 속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 원가 확인도 못 할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기간이 5년 지난 다음에 60일이라면 대충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장부를 꾸준히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5년 돼서 이거 6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그냥 수익한 대로 가져갈게요.
실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00억에서 2,000억 이상은 이게 초과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게 뭐 나중에 다 끝나가지고 5년 후에 감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뭐 잘못됐다고 해서. 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대장동 의혹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이게 좀 약간 그 우리 지역에서 좀 이슈가 커진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 뭐 사업자 주머니 불리기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대장동하고 좀 단순 비교하기는 너무 좀 비약 아니냐, 예,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 의원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근데 기본적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환수를 못 하게 되면은 이게 어쨌거나 지금 대장동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또 그 가격이 폭등한 게 그 이익이 공공에 다시 환수가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익이 생겼으니까 네네. 대신 우리가 또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환수가 된다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익 환수도 제대로 안 되고 폭등은 부동산은 폭등은 폭등대로 하고 특정 정치인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그러니까. 받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원희룡 지사가 그 요즘 대장동 일타강사 하시면서 신나셨다고 말이야. 아주 그냥 또 본인이 말씀을 아주 그렇게 아주 내용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기도 먹은 놈이 먹는다고. 이게 제주시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제안서 접수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이 제주도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고.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이거는 제주도가 했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 도지사가 그 위임한 사무 네네. 대리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도지사가 자기 도지사의 권한을 이거를 좀 자네한테 시장한테 위임을 하니까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하시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시장이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현직에 있을 때 쭉 보고를 받아왔고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굉장히 100억, 200억 사업도 아니고 거의 그렇습니다. 8천억에서 지금 분양 수익이 9,600을 돌파해서 아마 가격이 점점 물가가 오르면은 1조를 아마 돌파할 거로. 조단위의 사업이 엄청난 사업이죠. 이게 엄청 큰 사업이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가고 수익이 지금 아파트가 저거는 이렇게 수익이 많은 줄은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현재 5천억 그러니까 1조 하게 되면은 5천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일부를 환수는 하지만 그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감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행정도 공개를 하는 게 오해를 미리 그렇습니다. 막는 일이죠. 투명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도민 사회에 불필요한 역량을 미리 막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건설업자분도 좀 적정하니 물론 뭐 모든 거에 하면은 이윤을 가져가는 게 보장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인에 하면은 뭐 5 내지 10% 이런 이익이 아니라 지금 몇백 프로 이익을 지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생길 수 있어서 아무튼 크게 하다 보면은 너무 큰 욕심을 보다면 항상 이게 뒤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이익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는 공원 규모도 적정한 규모, 공원이나 아파트 이런 것들이 사실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최소의 규모를 해서 공원도 하고 거기에 뭐 우리 뭐 지금 최근 뭐 아파트 뭐 우리 주거 난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두 마리를 좀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갔으면 하는.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이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무조건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주택 가격 아니면 이제 뭐 교통 뭐 하수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가장 그리고 적은 공원으로서의 본래의 기능도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절한 규모로 맞춰가지고 하자.
어쨌든 지금의 규모는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너무 좀 거죠?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한 절반 정도 아파트 세대를 줄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2016년도에 그 고경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그 불수용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688세대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분들도 다 이제 주파나를 이렇게 산수를 해봤을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688세대로 700세대 해도 이거 남는다. 예, 남는다. 예. 뭐 저기 저 오등봉 공원 같은 거는 절대 보전적이야 그런 거는 좀 빼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미 예. 저쪽 제주연구원 그쪽 위쪽에 좀 이렇게 학교도 있고 이런 거를 수용하기는 좀 저 뭐 그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재책 좀 일부 좀 하고 이렇게 예. 해서 그 숲과 예.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조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분들도 적어도 20-30% 마진은 남기 때문에 아마 제안했겠죠. 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 600세대 정도의 그 제한이 어떻게 보면 불수용이 아니라 예. 그것을 잘 검토했으면은 지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낫지도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러겠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이고 버스님이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오등봉 공원에 저 지금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간 특례 사업이 계획대로 이게 진행되면은 이 제주시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 이게 도심에 물론 많은 영향이 있겠죠.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우려되는 게 혹시 뭐 몇 가지 정도 있으신지. 조금 저는 이제 하늘에서 이 제주시를 한번 내려다본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지금 제주시가 거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콘크리트 숲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녹색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지금 그 문예관 옆에 우리 신산공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봉 뭐 그다음 있는 게 지금 오등봉 공원 그다음 중부공원 뭐 규모는 적습니다만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양쪽에 허파와 같은 곳인데 제 도심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곳이어서 저는 이러한 녹지가 가능한 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또 그런 어떤 그 녹지의 어떤 허파의 기능을 좀 이제 살리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원래 그 오동목은 북측이 원래 중앙공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부지였는데 그게 중앙공원 부지를 저 심해복지산으로 개발해서 주택단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거기도 좋은 숲이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그 짜투리 오동공원의 또 상당 부분을 또 아파트 숲으로 채워버린다. 이거는 우리 후대에 진짜 50년, 100년 앞을 내다봤을 때 우리가 조금 좀 진짜 신중하게 좀 검토해봐야 될 거고. 진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공공이 직접 해버렸으면 합니다. 공원 조성을 그랬으면 하는데 뭐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돼서 한다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최소화하자.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낫고 그래야 교통 혼잡도 그 근처에 좀 덜 내지고 뭐 상하수도 문제도 지금 처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도도하수처형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전 이제 보면 이 오등봉 공원이 참 지금처럼 추진이 되면은 지금 저기 말고도 지금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시의 다른 공원들이 도시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가이드라인이나 좀 약간 본보기처럼 돼가지고 좀 약간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좀 약간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뭐 우리 홍명환 의원님께서 쏘아 올린 공에 따라서 지금 뭐 도내 정치권 그리고 뭐 시민사회에서 야 이 사업 이렇게는 안 된다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점 재검토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는 뭐 애초에 저는 우리가 원희룡 지사가 16년도인가 17년도 발표를 했죠. 우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1조의 빚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공원들 다 추진하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면은 저는 발표한 대로 당연히 진행이 되고 그 중에 1순위가 저는 오동공원이 될 줄 알았거든요. 1순위가 오동공원, 두 번째 2순위가 중부공원, 3순위가 동부공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희한하게
그 세 개는 빼고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거 세 곳은 빼고 나머지를 지금 진행을 하는 식으로 변경을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아쉽고 저는 도리어 원희룡 지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우리가 직접 공공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뭐 이게 도저히 뭐 안 된다. 저 개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설령 민간 특례를 해서 하더라도 가장 적은 규모, 가장 최소의 규모로 예, 이렇게 진행을 해나갔으면 하는데요. 지금 최근 시민사회에서도 뭐 전면 재검토 얘기들 듣고 있습니다. 오직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제 10달 넘게 이제 이러한 내용도 숨기고 이제 수석수석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데. 불신. 예.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사회 목소리들을 제대로 대변해서 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저감하는 저감 방안은 해서 좀 그렇게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동구 시장님 뭐 양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 한 뭐 한 거의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좀 하드 캐리 하시면서 지금 이 이슈 끌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좀 어떤 분야를 좀 더 들여다 보실 계획이신지 이 오등분 공원 관련해서. 예, 그 처음부터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려고 완전히 그럽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원희룡 지사가 주간정책 조정회의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1조를 분명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 가장 알짜공원 세 개가 바뀐 이유가 왜 바뀌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 심사를 해왔던 과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이 과정에 있어서 뭐 제가 그 뭐 녹음 파일에 녹취록까지 다 요구해서 채점표까지 과연 문제는 없었는가? 야, 이거 재미가 나오겠다. 뒤바뀌지는 않는가? 아마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아마 자료가 도착하려면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뒤져서 이거 재밌겠네요. 조금이라도 문제 있다면은 아마 엄중한 아마 그런 게 나오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사정은 좀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사정 변경의 사유가 있다면은 우리 도민사회에서 얘기하는 전면 재검토 얘기도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에 걸맞는 어떤 그 사정에 걸맞게 어떤 결과는 또 바뀌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요거를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뭐 이제 아까도 이제 잠깐 뭐 저희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의원님 생각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도의 문제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해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경우가 됐는지 제가 뭐 실질적인 어떤 개입을 어느 정도 했는지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자기가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없이는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해명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수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기의 시간. 왜냐하면 다음 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동의안이 아마 통과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또 그때가 또 분기점이 되겠네요. 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뭐 저희 수관상임이 아니어서 고민들 하시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약간 해서 저는 뭐 상정 보류든 뭐 또는 뭐 부결을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마 상정을 아마 좀 보류해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수기 시간을 좀 가져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과정이 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면은 좀 차기 도정으로 좀 미루고 그다음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어느 정도 좀 개선해서 나갈 거라면은 뭐 그런 어떤 개선의 방안을 좀 찾으면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실체가 아직 어떤지 진상이 정확히 지금 드러나지는 않아서 물론 요즘 시민사회에서 진상조사 뭐 행정사무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해왔던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한번 좀 해서 좀 풀어나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어제 뭐 이상몽 위원장님하고 우리 강성희 환도위 위원장님께도 이런 의견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뭐 대장동 이슈가 워낙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마 원희룡 도지사가 지금 제주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마 본인이 모르시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은 아마 대장동 일타 강사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오등봉 해병부대 오등봉원 일타 강사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초청을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 오등봉공원 논란 지금 끝이 아니고 사실 이 정말 이 논란의 어떤 결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간에서 어쨌든 이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좀 이끌고 가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님 모시고 오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팟캐스트 해보시니까 또 어떠십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와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이게 그 대장동은 이미 터진 다음에 하는 거고 이거는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장동하고 틀리시면 그런 부분이 좀 틀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예방하는데 그렇습니다.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십시오. 자, 홍 의원님 모시고 오늘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이나 이렇게 제기가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다음 기약하면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